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와 성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범부라 그러죠. 우리가 사실은 범부에 속하는 거죠. 범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성인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랬느냐? 성인이라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책에도 다 있거든요. 그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있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있고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교과서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가 됐고, 석가모니는 불교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된 거죠. 왜?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전성 개성 하는 것이 신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성인이니까 따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뭘까요? 무교일까요? 종교가 어떨까요? 네? 소크라테스는 무교예요. 무교예요. 그러는데 요즘 와서 나무나 형이 됐어요. 그렇죠? 테스 형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그 테스 형이 그 나무나의 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래, 깨달은 사람은 뭔가 하면은 차이는 딱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 차이뿐이에요. 그럼 생각이 없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 그래요? 무심이라 그러죠. 무심이라 그래요. 무심이 뭔가 하면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예, 이걸 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범부와 성인은 종이짝 차이도 안 됩니다. 종이짝 차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은 건데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깨달은 사람 말고 깨달음이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떤 게 깨달은 거냐? 예? 어떤 걸 갖다 깨달았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암이 걸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암이 걸리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딱 이 차이예요. 깨달음이란. 깨달음이란 그러니까 온 몸과 온 전신, 그러니까 영혼, 육신이 전율을 받을 정도로 느낌이 와서 내가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알게 되는 상태.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암을 걸리고, 아차, 내가 지난 과거가 생활이 잘못됐다, 이런 게 쭉 나오죠, 그죠? 내가 성질을 못되게 썼다라든지, 저 암의 원인은 그 정신적인 작용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응? 또 뭐예요, 뭐라 그럴까,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한 분은 암이 걸리고 나서 이런 거를 깨닫는 건 똑같아요. 깨달았고, 한 분은 이전에, 암이 걸리기 전에, 어때요? 암이 걸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공부, 그러니까 철학 공부 비슷한 것도 하고, 심호흡 수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 성질머리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쭉 살다 보니까 먹는 음식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이 안 걸려. 그러면 이분은 암이 걸리고 난 후에 깨달았고, 그렇죠? 암이 걸리는 후에 깨달았고, 이분은 안 걸린 사람은 암이 걸리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딱 둘 다 깨닫는 거는 똑같죠, 그죠? 둘 다 깨닫는 건 똑같은데, 언제 뭐라 그랬어요? 온 몸과 정신과 육신과 온 내가 충격적으로 느낌을 받았을 때, 아주 찌릿한 느낌이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였는가 하면은 담배를 한 40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피우는 가운데에서 우리 고향 친구가 서울대병원까지 폐암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죠. 그러니까 까꿀로 걔가 나한테, 암 걸린 친구가 나한테 일장연설을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미 너무 젊은 나이에 담배를 피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폐암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고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 내려가서 이제 조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딱 일어나서 이렇게 탁 보는 순간에 걔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 치는 것처럼 왜 있잖아요. 친했어요, 나하고. 그래서 딱 마주치는 것처럼 딱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문상이 끝난 시간 이후로 담배를 딱 끊었어요. 충격을 1차, 2차 받았죠. 그렇죠. 친구가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끊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는데도. 아주 깨끗해요. 폐도. 그렇게 피워도 이게 몸은 순환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안 피면은 또 이게 쭉
사라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끌고서. 그래서 참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예를 들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부나서 우리는 항상 계속 깨달으면서 살아요. 평생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천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성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철학적인 서적을 봐서 그 순간에는 아차 했지만은 나도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도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산되고 이런 식인데 이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주 뭐랄까 강력하게 와야 된다. 강력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암인데 술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날부로 딱 끊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데, 그렇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온몸으로 그걸 느꼈으면은 깨달음 우리 본부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심보가 우리한테는 심보가 두 개가 있어요. 심보가 두 개가 있는데 욕심보가 있고 양심보가 있어요. 양심보는 누구나 똑같다.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원주다. 그 다음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탐진치, 어리석음에서 오는 욕심은 생각에서 나온다. 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생각 있잖아요. 이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양심으로 가야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욕심을 버리고 양심으로 가는 건데, 가야 되는데,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양심은 본래나예요, 본래나. 이거는 이제 힘이에요, 힘. 그래서 본래나고, 그 다음에 욕심은 가짜나예요. 가짜나가 뭔가 하면은 이 생각이 계속 변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다가 반대 생각을 확 뒤집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권 같은 거 탁 구매하려고 하다가 딱 멈추는 경우, 그죠? 이게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럼 생각은 그 신뢰성이 없어요. 일어났다 없어지는 파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이거는 본체라 그랬죠. 이거는 본체예요. 본체는 본래의 나는 누구나 똑같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어. 양심이 다소 조금 높고 조금 낮고, 이거는 그 사람의 이제 살아가면서 지식, 그렇잖아요. 교양, 윤리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낮고, 본 순수한 양심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랬는데 이 생각과 욕심은, 인구가 만약에 1000만이면은 1000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한 60억 인구요. 60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얼굴이 다 틀리듯이. 이게 뭔가 하면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개성이 똑같은 개성을 가지고 타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또 한편 더 가면은 성격이에요. 성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과 성격이 없으면은 무의미해요, 사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격이 그 성질머리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성질머리가 팔자에 팔자. 그죠? 자기를 평생 동안 이생에서 한 번 왔다 가는 이생에서 쭉 지가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지 고집으로 살고자 하는 이게 팔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개성으로서 신동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음악 신동, 뭐 미술 신동, 그 다음에 뭐 색스폰 잘 부르고 태어나자마자 뭐 5살 때 어떻게 걔가 5살 난 놈이 이 건반을 그렇게 잘 쳐요. 예? 그건 훈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를 신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신동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왜 신동이 많이 나오는 시대냐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맨 처음에 원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원시 시대. 사람이 점점 이제 변화해가고 농경 사회도 하고 또 뭐 상업 사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지혜가 발달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시 사회부터 쭉 어쩌면 몇십억 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진화론에 보면은 맨 처음에 사람은 어차피 조그만 알이나 우리가 곤충들 보면 알 실어 놓잖아요. 거기 이제 점점 변화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세대, 제 세대는 베이비부머 시대예요. 베이비부머 시대입니다. 그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났어요. 전쟁 직후예요. 이게 전쟁 직후에 어마어마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죽지 않아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단지 저 세상에 갔다가 또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왔다가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이걸 죽었다 그러죠. 육신이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안 뛰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떻든 해체가 되잖아요. 이 우주 대자연의 한 물질로 그냥 그대로 남아요.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은 이걸 혼이라고 해요.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은 휙 날아가요. 그러면 영혼이 휙 날아가면은 뭐 좌우 극락도 가고 뭐 천당도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극락 천당이 다 이 우주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단지 구름들이 만약에 호남 지방에는 구름이 없는데 요 서울 지방에는 비가 온다. 이런 경우 보셨죠? 마찬가지로 극락을 간다는 것이 죽어서 사람이 내가 평생 잘했나 못했나 뭐 연화대왕이 심판한다는 그러잖아요. 심판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죽으면 영혼에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운. 모든 물질은 기로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죽어서 영혼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기운이 자 호남으로 갈 사람은 호남으로 가고 저 서울로 갈 사람은 서울로 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천당으로 갈 사람은 천당으로 가요. 이 차이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하다가 베이비 부모 시대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가 시대는 이제 어떻든 환경 시대적인 흐름이 쭉 이어져 오잖아요. 원시 시대부터 그렇죠. 그런데 베이비 부모 시대에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여기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것은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종아리를 빨갛도록 두드려 맞아가면서 이 국민교육 현장을 외웠잖아요. 이게 외운다는 자체는 정신이 바뀌는 생각이 문득 나는 그래서 내가 문득 깨닫고 실천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쭉 안 그래도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몸은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뭐 이제 정신만 영혼이죠. 영혼만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 발전을 해와가지고 베이비 부모 시대에 와서 교육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게 됐죠. 확 들어오게 됐는데 뭔가 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국민교육 현장 이런 것들을 하고 정신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해오면서 이제 예를 들어 그 앞전이 뭐예요?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그죠? 말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초가지붕에서 초등학교 몇 년까지 살았다고 기억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옛날 그 전형적인 초가집 또 동네 자체도 기와집 한 채 있을까 말까 부잣집. 그래서 조선 말기에 그럴 때에 태어난 사람하고 지금 그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나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교육적인 기반이 없었어요. 천자문에 이제 뭐 유교를 이제 행동으로 그 제사 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발달이 우리로 말하면 아는 걸로 따진다면은 아주 뭐 미미하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유교 정신에 의해 가지고 뭐 강직한 신하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만 해도 이렇게 별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랄까 그 문화적인 혜택이 이게 안 되잖아요. 정신적인 이유가 떨어져요. 그랬는데 베이비부머 시대에 와가지고 베이비부머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교육을 하고 정신적인 교육도 하고 또 원래 이게 진화되고 왔는데 이까지 조선시대로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좀 지식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정신적인 양식도 풍부하더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룰 때에 보면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공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포항제철에 내려가서 용접밖에 모르고 배워서 내려간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하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아주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본적인 교육과 원래 가지고 온 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그 기량을 이걸 이제 개성이라 그러죠. 개성 정신 이걸 가지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금 586 뭐 486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쩌면은 너무 똑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방향을 잃고 가는지도 몰라요. 왜? 이제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식이 풍부하고 만약에 뭐 법 관련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잘못하면은 경찰서에서 오라가면은 가요 그냥 무조건 가서 여기서 이제 진실 여부를 따지는데 요즘은 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안 가요. 이재명 같으면 안 가잖아요. 그건 나중에 검찰청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구인 뭐 조치를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체면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전부 지식인이라 그랬죠. 전부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부모 시대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서로 경쟁을 해요. 또 반대의 주장을 많이 해요. 왜?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 또 법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 행동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게 이제 베이비부모 시대예요. 그럼 여기서 지식이 꽉 찼어요. 정신적인 게 확 올라갔어요. 그럼 영혼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우리의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신입니다. 신. 지금 애들 똑똑해요. 열심히 보세요. 보통 똑똑하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게임기 가지고 뻥뻥하고 이래요. 우리는 저도 컴퓨터 전공해가지고 컴퓨터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 처음에 할 때에는 우리나라 8비트 16비트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죠. 그게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이런 그쪽에 우리가 이제 펀칭이라 그래 코딩을 해서 써서 이제 펀칭을 해서 내면은 그게 거기 가서 카드 리더기로 읽혀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와서 뭐 이제 잘못된 거라든지 에라 받아왔어요. 그게 일주일씩 어떨 때는 한 달씩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생산 일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이제 접하는 계기가 됐는데, 자, 우리는 컴퓨터를 최소 내가 빨리 1세대라 그래요. 그랬는데 25에 접했습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그 전에 공부는 그 학교 다닐 때 했죠. 그거는 뭐 했는데 활용이라든 이런 건 하나도 못 해보고 25살 정도에 처음 접했어요. 지금 애들은 태어나서 1년 안에 거의 1년이면은 벌써 뭐예요, 그거? 예?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보고 다 만져요. 만지고 장난치고 그래. 1년에서 5세 사이. 빠른 아이들은 1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뭔가 하면은 그 영혼이 고도로 발달이 돼서 신이다. 신격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욕심과 양심이에요. 욕심은 범부의 욕심이고, 양심은 성이라고 다른 점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30분이 넘어서 지루한 강의가 될까봐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발달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서 진짜 다음 생이라도 정말 혹시 알아요? 그 금성에 가가지고 그 금성 주장로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느 분이나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제 강의를 좀 듣고 조금 깨달아서 가지고 행동이 변화해서 나의 모든 앞으로의 그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한 3년, 4년 아니죠. 한 5, 6년 전부터 이 강의를 쭉 해왔어요. 쭉 해오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네이버 카페에 쳐보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내비 이렇게 치면은 제가 우르르 올라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거, 뭐 오늘 같으면은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뭘까? 우리하고 성인하고 차이가 뭘까? 그럼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왜 성인이라고 그러고 범부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고 성인의 삶은 왜 이런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어서 쭉 그 다음 시간에도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예요. 어떻든 간에 강의 잘 들으시고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